의문 타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조기준 김은태의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10시부터 유튜브 댓글로 의문점들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정말 많은 토의가 이뤄졌는데요. 덕분에 질문을 추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문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집권, 우리 증시의 악재일까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으로 두 번째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에 미국 증시는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3대 지수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 무역주의와 또 중국에 대한 압박이 좀 우리나라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영향이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FOMC 대기, 이번 주는 관망이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FOMC의 금리 결정이 현지 시각으로 8일, 내일 하루 앞두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강달러를 보이고 있고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분석 속에서 금리 결정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해보는 것이 좋을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김욱태 매니저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나와주세요. 네, 시장은 여전히 약세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더 부진하죠. 2차 전지, 제약바이오의 약세가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절반 정도 오늘도 지나갔고요. 남은 하프타임 이 시점에서의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Q&A, 종목 공개까지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엠비엔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궁금증 먼저 배지원 아나운서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을 합니다. 4년 만에 정권 교체가 나오면서 경제 정책, 여기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화까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니저님, 미국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일단 우리 장 왜 그러는지 이게 또 어렵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진짜 악재인 건가요? 트럼프의 당선이? 아니면 워낙 우리는 계속 조정만 있었잖아요. 네. 지금 뭐 미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할 때 따로 갔던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뭐 하락하고 싶은데 이유를 계속 찾고 있는 국내 증시인 건가요? 사실 이유를 찾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유가 없이 그냥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섹터들이 오히려 또 악재를 받으면서 또 한번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번 대선에 대한 결과는 나왔고 트럼프에 대한 당선으로서 국내에서는 조금 투심이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아마 저점일 가능성도 굉장히 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미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위축되는 시장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바닥권은 거의 다 진입을 했고 그만큼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자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2016년도에서도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그때도 당선이 됐을 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코스닥 지수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6%나 떨어졌거든요. 그랬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1개월도 채 안 돼서 12월부터 다시 한번 증시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자리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투심이 좀 약화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모습이지 이 시기도 조만간에는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주가를 상방으로 열어줄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제 금투세에 대한 폐지 논란만 남아있을 뿐이지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흔들 수 있는 악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11월 달도 역시나 이번 11월 초까지는 역시나 테마장에 대한 위주가 올라오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빠르게 지금 테마에 탑승하거나 뭐 움직이지 말고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의 더 단단하게 굳히기 작업을 하자. 뭐 그것도 괜찮은데요. 네. 내가 만약에 단기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접근해봐도 괜찮을 만한 시장이고 큰 비중이 아니라 좀 소액 투자로서 좀 트레이닝 관점으로서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겠고요. 자, 일단 말씀 주신 대로 테마 장세가 정말 심한 하루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관련주 빼고는 거의 다 하락이잖아요. 현재도 양시장 합쳐서 1,600여 개 종목들이 파란불인데요. 당분간은 그러면 그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트럼프 관련주라는 강력한 재료가 시장에 계속 영향을 더 미치게 될까요? 아니면 이거를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뭐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일단 그 전에 바이든 어떤 시대에 올랐던 주식은 좀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고 새롭게 이제 트럼프가 새로운 어떤 정책을 펼치나에 따라서 이제 호재가 나올 텐데 일단 시장은 트럼프가 등장함으로써 단기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RA를 폐지 설마 하겠어 그러는데 재액 판단을 거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제도가 나올 거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악재나 좀 중장기적으로는 다음 주라든가 뭐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시장은 또 안정적으로 해서 또 올라갈 거고 트럼프가 또 그렇게 모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합상의 대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어느 정도는 손해가 나오겠지만 우리 환율이 약한 거는 이제 우리 한 나라의 환율만 아니고 엔화도 지금 현재 140엔대에서 지금 150엔대 넘어가면서 약세가 나오기 때문에 또 원화가 약세일 때 또 우리 수출 기업들의 호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을 궁금해하셨어요. 바로 FOMC 회의 결과입니다. 내일이면 저희가 금리가 뭐 동결이 됐는지 인하가 됐는지 알게 될 텐데요. 일단은 인하 쪽의 무게가 90% 이상 더 실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하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워낙 트럼프라는 이슈가 강하다 보니 아니 사실 저희 뭐 블랙먼데이까지 겪으면서 금리 인하 엄청 기다렸잖아요. 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시장이 금리에 관심이 없어서 서운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인하하면 시장이 좀 반전될까요? 반전은 크게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뭐 어차피 기정화된 사실이었기 때문에 FOMC에서도 그 전에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하기 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변형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만큼 내리는 거에 따라서 중요하겠지만은 크게 변동 없을 거라면 0.25%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 대한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은 지금에서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머스크와 관련된 이제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는 시장이 다소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에 대한 자금력들이 들어와야지만 지속성이 연장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테마는 단기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앞으로에 대한 주도주가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때 2016년도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잘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상방으로 열어보고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뭐 CS윈드가 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또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워낙에 또 트럼프에 대한 이런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을 뿐이지 이미 한번 어차피 주가는 실적을 반영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시장을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만약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게 되면은 이 금리 인하가 좀 더 더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도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다시 한번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해소가 되는 모습으로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인하가 된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더해 주셨습니다. 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인하는 인하고 그러면 우리의 이 시장을 바라보는 전투 태세가 중요하겠죠. 오늘 같은 관망세가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트럼프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인수단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이 이제 나올 텐데 기존에 얘기했던 거에 실행이 나올 거고요. 올해 이제 지나갈 때까지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시작했을 때 새로운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그때 이제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는 할 텐데 일단 이제 요번에 보면은 이제 IRA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CDMO 관련해서도 종목도 좀 조정을 거치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와 바이오의 약세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는 지금 이제 오늘 장에서 장중에서 조정을 거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2016년 때도 아마 반도체가 가장 빠르게 올라갔던 기억이 IT 쪽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현재 2차 전지와 바이오에서 나온 수급이 좀 IT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닥이 2% 넘게 밀렸지만 지금은 1.3%까지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폭이지만 130억 원가량 매수 우위 전환하면서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남은 오후장은 저희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지금 바로 세워볼게요. 김흥태 매니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